비는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이소연은 핸들에 손을 얹은 채 불안한 눈으로 와이퍼가 아무리 닦아내도 금세 다시 흐려지는 앞유리를 바라보았다. 옆자리 카시트에는 5살 난 딸 하은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소연은 혜은의 작은 손을 살포시 잡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혜은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우리 집이야. 그러나 딸의 뺨에 닿은 손은 이미 싸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서늘한 공기가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밖은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것처럼 어둡고 음침했다. 천둥이 귀청을 찢을 듯 울리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거대한 빗줄기가 쏟아지는 모습이 섬광처럼 드러났다. 이서연은 겉보기에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편 김민중과 사랑스러운 딸 하은.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디자이너였지만 결혼 후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헌신적인 아내와 엄마의 삶을 선택했다. 그녀의 세계는 남편과 딸, 그리고 그들을 위해 꾸려온 아늑한 보금자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민주는 대기업에서 빠르게 승진하며 촉망받는 엘리트로 인정받았고, 그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그녀의 눈에 비친 민주는 따뜻하고 다정한 가장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미처 알지 못했다. 그 완벽해 보이는 가면 아래 숨겨진 차가운 욕망과 야심을 그날은 혜은이와 함께 시내로 나가 그림책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폭우에 길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서연은 하은이가 춥지 않도록 에어컨을 끄고 히터를 틀었다. 여보, 나 지금 혜은이랑 집에 가는 길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혀요. 당신은 아직 회사야. 서연이 민준에게 전화를 걸자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간 짜증 섞여 들렸다. 나 아직 회의 중이야.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운전 조심하고. 퉁명스러운 민준의 목소리에 서연은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지만 이내 바쁜 남편을 이해하며 웃어넘겼다. 그녀의 시야는 빗속에서 더욱 흐릿해졌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돌진해 오던 대형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꽝 하는 굉음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차체를 덮쳤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찌그러진 차체가 비명을 질렀다. 서연의 머리가 핸들에 부딪히며 피가 흘렀다. 하연아. 서연은 딸의 이름을 외쳤지만 이미 의식이 혼미해지고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본능적으로 딸을 감쌌다. 카시트에 몸이 단단히 고정된 혜은이는 다행히 심하게 다치지 않았지만 충격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서연은 온몸의 고통을 무릅쓰고 핸드폰을 찾아냈다. 액정은 깨져 있었지만 간신히 민준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 나야. 우리 사고 났어. 혜은이도 같이 있어.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숨이 막혔다. 통화는 불안정한 신호 속에서 끊어질 듯 이어졌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 절박한 순간 민준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다. 그 시각 민준은 시내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있었다. 넓은 창밖으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실내는 따뜻하고 향기로웠다. 그의 옆에는 완벽한 몸매를 가진 유진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유명 기업 회장의 외동딸이자 민준의 상사였다. 민준은 그녀의 재력과 곽활력을 발판 삼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 했다. 서연의 전화가 울리자 민준은 진아의 품에서 벗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진아는 불쾌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누구야, 나랑 있을 때는 이리고 뭐고 다 잊으라고 했잖아. 진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여보, 사고 났어. 제발 와줘.
혜은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준의 심장이 잠시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머릿속에 서연과 하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순간 진아의 싸늘한 눈빛이 그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진아는 그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그들의 실랑이 중에 전화는 뚝 끊겼다. 누구야 그 여자야? 진아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준은 얼어붙었다. 서연이야,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민준의 말에 진아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여자한테 달려갈 생각이야. 그렇다면 나랑은 끝이야. 당신이 꿈꾸던 그 모든 것 내 손에 달린 거 알잖아. 진아는 민준의 턱을 들어 올리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은 소유욕과 질투로 이글거렸다. 민준은 갈등했다. 한쪽에는 그의 가족이, 다른 한쪽에는 그의 성공과 야망이 있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의 눈앞에는 그의 욕망이 현실이 되어 다가오는 유혹적인 미래가 펼쳐졌다. 미안해 서연아, 나에겐 이게 더 중요해. 그는 진아의 손을 잡았다. 서연과 하은은 그에게 있어 과거의 짐일 뿐이었다. 그는 전화가 끊긴 서연의 휴대폰을 보며 아마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라고 자신을 합리화했다. 그 시각 찌그러진 차 안에 갇힌 서연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민준은 받지 않았다. 울음과 절규를 번갈아 뱉어내던 하윤이도 이내 지쳐 기절한 듯 조용해졌다. 서연은 점점 차가워지는 딸의 몸을 껴안으며 차가운 빗물에 젖어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남편이 올 거라고 믿었다. 사랑하는 남편이 반드시 그녀와 딸을 구하러 올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은 차가운 배신감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버렸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상처를 남겼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다. 서연은 빗속에서 의식을 잃어갔다. 그녀의 마지막 시야에 들어온 것은 차갑고 어두운 빗줄기였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콧속을 찔렀다. 이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온몸이 둥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무거웠고 머리에서는 지끈거리는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하얀 천장과 차가운 철제 침대 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밤의 끔찍한 사고가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곁에 누군가 있기를 바라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연아. 서연은 힘없이 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목소리는 겨우 쉰 소리만 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타박상이 심하고 뇌진탕 증세도 보입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은 다급하게 물었다. 우리 딸은요, 하은이는 괜찮아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도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동시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진 딸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몇 시간 뒤 김민준이 병실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슬픔보다는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길은 차가웠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그날 전화를 받지 못해서. 민준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감지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서
딸 혜은이의 소식을 듣고 싶었다. 민준 씨, 혜은이는 잘 있어요. 민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다행히 혜은이는 살았어. 하지만 그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서연의 불안감이 커졌다. 서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혼하자.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혜은이가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이혼이라니.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그녀를 향한 사랑은커녕 일말의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고는 당신의 부주의 때문이야. 당신이 혜은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법정에서도 당신은 제대로 양육권을 주장하지 못할 거야. 민준의 말은 서연의 영혼을 꿰뚫는 칼날이었다. 그는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그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서연은 절규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유진아와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유진아는 그녀의 막강한 재력과 집안의 힘을 이용해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했고, 민주는 그들의 도움으로 서연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몰고 갔다. 병실에 찾아온 민주는 냉정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이 여기에 서명하지 않아도 나는 소송을 제기할 거야. 어차피 당신은 이길 수 없어. 그는 서연의 고통을 즐기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그 순간 그가 더 이상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욕망만을 좇는 괴물이었다. 법정은 이미 유진아의 소나귀에 있었다. 민주는 서연이 사고 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혜은이를 제대로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몸에 남은 흉터와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나약함을 증명하는 증거로 둔갑되었다. 서연은 온 힘을 다해 항변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하연이의 양육권을 민준에게 넘겼다. 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 딸, 그리고 그녀의 삶의 의미까지도.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김민준, 유진아, 너희들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으니 나도 너희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내가 겪은 고통을 너희들도 똑같이 겪게 될 거야. 서연은 복수를 다짐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한국을 떠났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 복수였다. 서연은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디자이너로 일하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경영학, 법학을 공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마음 여린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빅토리아 리로 변모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녀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세웠고, 날카로운 직관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렸다. 그녀는 한국에 있는 민준의 소식을 끊임없이 접했다. 민준은 유진아와 결혼하고 유진아의 집안을 발판 삼아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민준이 본질적으로 오만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 성공은 모래성처럼 허약했다. 서연은 그 모래성이 무너질 순간을 기다리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준의 회사의 주식을 조금씩 매수하며 그의 경영권에 위협을 가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몸에는 사고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들은 그녀의 강철 같은 의지를 상징하는 훈장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냉철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라는 단어만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될 것이다. 5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검은색의 우아하고 단정한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 옷은 그녀의 날씬하면서도 탄탄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긴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여튼 화장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과거의 온화하고 순수한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으며 어떤 감정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빅토리아 리로 불렸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촉망받는 기업인이자 냉철한 전략가였다.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풍기는 아우라는 주변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공항에 마중 나온 비서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예정된 일정대로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무감각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떠났던 그날의 상처가 그녀를 이렇게 차갑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관자놀이 부근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는 지난날의 고통과 치욕을 상징하는 듯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복수를 잊지 말라는 끊임없는 속삭임이었다. 차가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빅토리아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5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그날의 비끔찍한 사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 그 모든 고통은 그녀를 부서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를 단단하게 무장시켰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준 자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민준과 유진아의 삶은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민준은 유진아의 집안이 운영하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호화로운 저택에 살며 혜은이는 최고급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꿈꾸었던 가족의 모습처럼 보였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겉만 화려한 빈겁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는 자신의 능력보다는 유진아의 배경에 의존하여 자리에 올랐고 그 오만함은 회사 경영에 독이 되고 있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렸고 이로 인해 회사는 서서히 위기를 맞고 있었다. 빅토리아는 먼저 민준의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재무 상태, 주요 거래 내역, 그리고 민준이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철저히 파헤쳤다. 그녀의 눈에 민준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적인 거래와 권력 남용의 흔적들이 보였다. 빅토리아는 자신의 투자 회사를 통해 오랫동안 민준의 회사 주식을 조용히 매집해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주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든 민준의 목을 조를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림자 실세였다. 드디어 그녀의 계획이 실행될 첫 번째 무대가 마련되었다. 민준의 회사에서 주최하는 중요한 사업 설명회였다. 이 자리에는 수많은 투자자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민준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주도한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회사의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인 빅토리 그룹의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민준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그는 빅토리 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그 대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성공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믿었다. 커다란 스크린에 빅토리아 리 대표라는 이름이 뜨고 스포트라이트가 입구 쪽을 향했다. 빅토리아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우아하고 당당했다. 민주는 여유롭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 익숙한 분위기.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지만 그의 머릿속 한구석에서 잊히지 않는 어떤 잔상이 떠올랐다. 빅토리아는 민준이 서 있는 단상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단호했다. 그녀와 민준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준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제야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흉터와 그날 밤의 빛처럼 차갑고 깊은 눈빛을 발견했다. 그 눈빛은 그가 5년 전 비 오는 밤 차가운 빛 속에 내버려 두었던 이서연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냉기가 서려 있는 낯선 눈빛이기도 했다. 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서연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다. 빅토리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민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분노가 없었다. 오직 복수를 향한 냉정한 의지,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만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자신이 5년 전에 버렸던 여인이 이제는 자신을 파멸시킬 거대한 존재로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은 그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입이 쩍 벌어진 채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분명 이서연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가 알던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에게서는 차가움과 날카로움이 뿜어져 나왔다. 민주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겨우 입을 열었다. 당신, 어떻게... 빅토리아는 그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를 한낱 하찮은 존재처럼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잠시 바라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회자를 향해 걸어갔다. 안녕하세요. 빅토리 그룹의 대표 빅토리아 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방금 전에 과거의 남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스쳐 지나간 것처럼 말이다. 사업 설명회가 끝난 후 민주는 그녀를 따라갔다. 이서연, 잠깐만.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빅토리아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민준을 향해 있었다. 김민준 씨,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호칭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회사에 투자를 결정한 빅토리 그룹의 대표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주는 그녀의 태도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매달리거나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자신을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로만 대하고 있었다. 그 다음 날부터 빅토리아의 복수 계획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민준이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했다. 민준은 그녀가 단순히 복수심에 눈이 멀어 회사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비웃었다. 겨우 몇 년 해외에서 돈 좀 벌었다고 해서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어림없는 소리. 그러나 민준의 오만함은 곧 산산조각 났다. 빅토리아가 제시한 감사 자료들은 민준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비리와 부정부패의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그가 유진아의 집안을 등에 업고 저지른 수많은 불법적인 거래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챙긴 정황들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녀는 민준이 주도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막대한 손실과 비자금 조성의 흔적까지 완벽하게 찾아내었다. 이 모든 자료들은 너무나도 완벽하여 민준이 감히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민준은 사면촉에 몰렸다. 그는 유진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진아는 차갑게 돌아섰다. 당신이 저지른 짓은 내 집안의 명예까지 더럽히는 짓이야. 나는 이제 당신 같은 무능력하고 추악한 남자와는 함께할 수 없어. 진아는 민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민준은 자신의 성공이 유진아의 배경 덕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가장 큰 조력자가 이제는 그의 가장 큰 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의 편에 서 있던 동료들과 파트너들 역시 그가 무너지기 시작하자마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빅토리아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바로 딸 하은이었다. 빅토리아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민준이 5년 전 거짓 증언과 조작된 서류를 통해 양육권을 가로챘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민준은 그녀가 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조작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유진아의 막강한 재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추악한 거래였다. 빅토리아는 모든 증거들을 모아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그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민준이 그녀의 몸에 남은 흉터와 사고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조롱하며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5년 전 그녀의 나약함이 증거로 쓰였던 것이 이제는 민준의 잔인함과 위선에 대한 증거로 제시된 것이다. 민준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규했다. 그의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그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유진아는 떠났고 그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참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밤의 비를 떠올렸다. 자신이 버린 한 여인과 아이가 이렇게 무서운 복수심을 품고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민준은 폐허가 된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5년 전 이서연이 보냈던 문자 메시지 "여보, 사고 났어. 제발 와줘"가 스크린에 희미하게 떠 있었다. 그때 그는 그 문자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가 5년 전에 차갑게 외면했던 빗속의 여인은 이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왔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김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오만함과 욕망으로 쌓아 올렸던 거대한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 회사에서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해고되었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유진아는 그의 몰락을 지켜보며 아무 미련 없이 떠났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남자가 되어버렸다. 민주는 차가운 유치장 안에서 홀로 앉아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5년 전 그날의 기억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빗속에서 절규하던 이서연의 목소리, 그리고 그가 외면했던 하은이의 울음소리.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 와서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드디어 양육권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 법원 복도에서 민준과 빅토리아는 마주쳤다. 민준은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오만함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회한과 절망만이 그의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다. 빅토리아는 민준의 사과를 듣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김민준 씨, 당신은 5년 전에 나를 그리고 혜은이를 버렸어요. 그때 당신은 우리를 버리고 더 좋은 미래를 선택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당신이 버린 것은 나약한 아내와 딸이 아니라 당신의 양심과 인간성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5년 동안 응축된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갔을 때 나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혜은이를 생각하며 버텼죠. 그리고 나는 당신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를 잊지 않았어요. 세시 깜바체.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내가 혜은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혜은이는 지금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의 잔인함과 배신 때문에 생긴 상처들을 딛고 더 강인한 아이로 성장했죠. 혜은이는 당신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빅토리아는 민준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보며 분노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완성되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법원은 이서연에게 혜은이의 양육권을 넘겨주었다. 민주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감옥으로 향하게 되었다. 빅토리아는 법원 문을 나서며 따스한 햇살을 맞았다. 그녀의 비서는 그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이제 정말 끝이군요. 빅토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빅토리아 리가 아닌 이서연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앞에 혜은이가 달려와 안겼다. 엄마, 혜은이는 훌쩍 자라 있었다. 그녀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해맑게 웃었다. 서연은 딸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혜은아, 엄마가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혜은이는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니야, 엄마. 혜은이는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아. 엄마가 우리를 지켜줬잖아. 서연은 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혜은이를 잃을 뻔한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 자신의 존엄과 딸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딸 혜은이와 함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촉망받는 기업인이었지만 그녀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은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복수의 쾌감을 느꼈지만 진정한 행복은 혜은이의 밝은 웃음을 보며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서연은 그녀의 용기와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복수로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다. 서연은 딸의 손을 잡고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공원을 걸어갔다. 그녀의 앞에는 잿빛 과거가 아닌 눈부신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